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봉축법어를 통해 불자들에게 인류의 화합과 공생의 연등을 켜자고 당부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에서 펼쳐진 천막 동안거정진의 생생한 모습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오늘 27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아홉 스님의 VIP 시사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직원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연등회가 전면 취소됐지만 오는 12월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등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과 필요한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은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추도식과 행사가 축소됐지만 추모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물식물국회로 얼룩진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새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국민통합을 내세운 노무현 정신은 정치권에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불자들에게 인류의 화합과 공생의 연등을 켜자고 당부했습니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봉축법어를 통해 어두울수록 등불을 찾듯이 혼탁의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웃이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대광명의 연등을 켜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질병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라면서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에서 한국불교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천막 동안거정진이 펼쳐졌는데요. 자승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펼친 석 달간의 수행 모습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영화 아홉 스님이 개봉을 앞두고 교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시사회를 열었는데요. 류기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에 맞서 비닐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동안거 용맹정진을 펼친 상월선원의 뒷얘기가 영화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상월선원 수행정진에 참여한 아홉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 옷 한 벌, 하루 한 끼 속에 스스로 고행을 택한 스님들의 철저한 수행 모습부터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까지 영화를 통해 모두 공개됐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운데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고 그리고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셨던 방법들이 본인 개인 수행이시지만 9분이서 서로 이제 배려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되게 좀 소소한 또 재미를 또 이제 본인들이 찾으시면서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고행정진을 통해 깨달은 일상의 소중함, 석 달간 느낀 희노애락 등이 스크린을 통해 여과 없이 관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영화에는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수행자 본연의 모습, 초발심에 대한 고민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희 대중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움도 많은데 영화를 어떻게 관객들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을지는 그는 앞으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춥고 배고픈 데서 우리가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어려움이 극복된 그 순간순간마다 또 그 감동이 오고. 영화 아홉 스님에서는 상월선원 수행정진에 참여했던 진각스님과 도림스님 등이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 엄격한 청규가 더해져 극한을 체험했던 경험 등을 살려 더욱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용과 자비를 바탕으로 지구촌 평화와 인류 화합을 발언하는 묵직한 메시지도 적절히 담아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극한 사회에서 이렇게 수행했던 이런 것을 조금이나 같이 공감하면서
현재 자기 이치가 좀 절망에 빠졌다면은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불행에 이렇게 좀 잠겨 있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영화 아홉 스님의 개봉을 앞두고 마련된 VIP 초청 시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스님들이 참석해 개봉을 앞둔 영화 아홉 스님 제작진을 격려했습니다. 원행 스님의 영화 관람은 그만큼 불교회가 상월선언에 갖고 있는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아홉 스님의 동안거 천막정진 이야기는 오는 25일 봉은사에서 일반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시사회를 갖고 오는 27일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등 전국 120여 개 관에서 일제히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했던 아홉 스님의 치열한 용맹정진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직원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종지협 대표이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그제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 이하 모든 임직원들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에게 종교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종지협은 보건복지부 격려 방문에 앞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으며 박 장관과의 환담 이후에는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기념 촬영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이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이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연등회 행사가 전면 취소됐지만 오는 12월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등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영석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연등 행렬과 전통문화마당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해 큰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전통문화입니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연등회는 이제 국내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이자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적과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며 글로벌 문화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연등회.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유산이 곧 세계적 콘텐츠란 사실을 그동안 연등회에 참가한 이들이 직접 확인시켜줬습니다. I felt great. I felt so wonderful, alive. There's so much energy flowing with me. I love the Korean people and I'm just so happy to get to experience this. So the Lotus Lantern Festival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Korea. And the fact that we can be part of that is an honor, I think. Yeah, and we're so proud of that and I'm very happy that I could be part of it today. 특히 연등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스리랑카와 부탄 등의 아시아권 불교 국가 인사들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축제로서의 외연도 한층 넓혀왔습니다. 연등 축제에도 여러 외국의 권스님들 같이 모여서 서울에서 연등 축제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각 나라의 불교의 그 힘으로써 세계가 하나 되는. 전문가들은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선 외형적 모습과 함께
연등회가 갖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연등회를 올해 12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예정인데요. 국민들이 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연등회에 담긴 평등과 자비, 공동체의 사상은 우리만의 전통적 가치를 뛰어넘어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의 공통된 정신과도 부합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오는 12월 연등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유네스코 정부 간 회의에 등재 관련 부분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서류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출이 되어져 있고요. 그 전에 사전 준비들을 좀 잘해서 이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끊임없이 창조와 변화를 거듭해온 연등회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민적 범불격의 차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NH농협은행이 코로나19 후원 물품을 조계종에 기부했습니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2천만 원가량의 농산물 꾸러미 2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큰 마음을 내줘 고맙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은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추도식과 행사가 축소됐지만 추모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물식물국회로 얼룩진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새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국민 통합을 내세운 노무현 정신은 정치권에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는 11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랜선 추모회를 택한 노무현 재단은 국민들에게 그리워하는 마음만 봉화마을로 보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도식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우리 사회 온 국민들의 노력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하는 마음에서 여의도 정가에서도 고인을 그리워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민주당 최초로 경남 지역 3선을 달성하고 봉화마을을 지역구로 둔 민홍철 의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경남에서 비교적 선전을 한 것도 지역주의 타파에 평생을 바친 노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부울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 노무현의 정신, 열정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우 미래가 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균형 발전을 고집했던 고인의 우직함을 떠올렸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면서 공기관들을 다 지역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지금 그 공기관들이 지역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봉화로 가신 게 그런 것의 일환이었고. 서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지금도 파격적으로 여겨진다며 가장 앞을 내다본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면 여야가 하나로 소통해서 합의 보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 때 대한민국이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아주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싸움이 없는 대한민국, 지역주의를 완전히 정리해내는 대한민국의 큰 꿈을, 큰 그림을 그리셨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 민홍철 의원은 정치권이 더 이상의 대립과 반목을 피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위해 노무현 정신은 여전한 화두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정치 한 가운데로 사람을 놓고 고민을 했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은 잊지 않고 실천을 할 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정치고 정치 상생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4년 만에 보수정당을 대표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모습을 보인 것도 눈길을 끕니다. 지역주의에 맞서 바보 노무현으로 불렸지만 고인이 던진 국민 통합과 동서화합의 메시지는
정치권이 이뤄야 할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입법 분야 최고 권위상인 2019년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으로 해당 상을 수상했고 20대 국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법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육 일을 하면서 교육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로 고교 무상교육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저에게 있어서 20대 국회에서 아주 크게 한 일이고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1년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우수 입법 여부를 심사해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상입니다. 조계종의 도반 스님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한 끼 국밥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부터 배식까지 조계종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자비 나눔이 곧 수행이자 포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 3가역 인근에서 따뜻한 국밥 나눔 행사가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한옥거리로 조명받고 있는 핫플레이스 안쪽. 방 한 칸에 기대어 한 끼가 절실한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원활하지 못했던 무료 급식. 오랜만에 맛보게 될 따뜻한 국밥을 받아들고 다시 쪽방으로 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떠세요? 이렇게 또 스님들 나와가지고 밥 받으시니까. 여기 있잖아. 바로 옆에 방 얻어가지고 있어. 여기 동강상에.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더 힘드세요? 어떠세요? 그래, 그렇대요. 따뜻한 한 끼 국밥은 배식 장소 인근에 조리 공간을 갖춘 이른바 밥차에서 준비됐습니다. 전날 영등포 시장에 들러 800인분의 음식 재료를 사고 당일 새벽 5시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승가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다 함께 나누는 세상의 탄경 스님은 무엇보다도 도반들의 도움으로 마련된 밥차로 따뜻한 한 끼가 만들어진 점을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무료 급식을 시작해 언젠가는 밥 한 그릇이 절실한 이들에게 24시간 밥을 나눠주겠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밥차를 하게 돼가지고 말할 수 없이 기쁘고요. 사실 이 밥차를 하게 된 게 내 능력이라기보다 같이 출가해가지고 공부했던 도반 스님들이 이번에 힘을 써주고 밥차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반 스님들 그 정성에 그 노력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할 뿐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이제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밥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그 꿈입니다. 조계종의 승가 결사체 나눔 071호와 함께한 이번 국밥 나눔 행사는 조계종 교육부장과 전현직 포교부장 등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나 이번 국밥 나눔 행사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곧 수행이자 교육임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 활동도 최소화하면서 집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학승으로 꼽히는 스님들이 전하는 삶의 지혜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책들을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시대의 참선 수행자이자 원로 선지시 고우 스님이 대중들에게 전한 가르침과 법문을 알기 쉽게 정리한 참선 법문집이 출간됐습니다. 고우 스님의 속가제자 박희승 불교 인재원 이사는 지난 20년간의 스님 법문을 총정리한 화두참선의 교과서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고우 스님의 법문을 부처님 탄생과 출가, 인간의 생로병사와 깨달음, 중도와 화두 등의 주제별로 분류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처님의 중도의 지혜로 갈등을 해소하고 영원한 행복의 길을 자기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고 스님께서 법문하셨고요. 오대산 월정사 회주이자 한국불교의 대표 학승으로 꼽히는 현해 스님의 삶과 수행의 발자취를 담은 회고록 오대산 노송도 눈길을 끕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스님의 출가 전 이야기와 월정사로 출가한 사연, 조계종의 학비로 공부했던 동국대 종비생 일기 시절과 일본 유학 생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스스로를 오대산의 늙고 병든 소나무 노송에 비유하면서 타인들에게 그늘이나 좋은 쉼터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전했지만 청정승가의 수행 가풍을 지켜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는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설법의 달인으로 꼽히는 조계종 명예 원로위원 암도 스님의 법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신간 숨틀은 불자라면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할 불교의 정수, 핵심 이론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암도 스님은 자신이 아는 것과 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아집이 생기면서 인생의 고해를 맞게 된다며 자비보시의 마음으로 화합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했습니다. 춘천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스님은 초기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고집멸도의 4가지 진리를 담은 사성제가 현대인들의 삶과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한 책을 펴냈습니다. 일묵스님은 서울대 수학과 출신으로 1996년과 97년 사이에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10여 명이 동시에 출가해 화제를 모았을 당시 성철 스님의 상좌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스님은 사성제를 통한 삶의 괴로움에 대한 통찰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며 괴로움에 대한 바른 통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스님들의 책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마음의 양식이 돼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마음에 영원한 행복이 있고 자기 마음이 그대로 절대적이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인격 향상이라든가 행복의 자리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힘을 쏟았기에 더욱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의 연등회 취소는 불교계가 먼저 나서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신라시대에 시작돼 고려시대의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치러졌던 연등회는 오늘날까지 단절 없이 지속됐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국민들의 마음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원의 등이 더욱 환하게 불을 밝힐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